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정감사 이틀째 일정으로 합동참모본부와 6개 직할부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최윤희 합참의장은 최근 북한의 위협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식별된 과제들을 조기에 보완해 보다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합동참모본부와 6개 직할부대에 대한 국정감사를 11일 합동참모본부에서 실시했습니다. 최윤희 합참의장은 최근 북한이 지뢰도발과 포격도발, 준전시 상태 선포 등으로 최고도의 긴장 상태를 조성하면서 우리 군의 대응 의지와 태세를 시험했다며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식별된 과제를 조기에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일부 개선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식별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합참이 주도하여 조기에 보완함으로써 보다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최윤희 의장은 합참이 그동안 북한에 대한 정보 감시와 국지도발 대비태세를 강화해왔다면서 한반도에서의 작전 수행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예 군사력 건설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과 장사정포 및 사이버 위협 등 우리가 감내하기 어려운 비대칭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작전 수행 체계를 집중적으로 보완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단순히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서 압도적이고 질적으로 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재래식 전력도 진화적인 성능 개량을 통해 상대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까지 우리 군의 군사적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동 군사 전략 목표 기획서를 정비해 우리 군이 합동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정비되는 합동 군사 전략 목표 기획서는 우리 군이 도입하는 무기 체계의 우선순위와 최적의 전력 소요를 판단한 결과를 반영했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합참은 이 밖에도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 추진을 위해 우리 군의 주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과업 20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며 전자권 전환 이후에 적용할 미래 연합 지휘 구조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2015 서울 안보 대화가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날 진행된 본회의에서도 국방 분야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는데요. 발제자들은 동아시아의 해양 위기를 진단하고 사이버 방어와 국방 협력에 관한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서울 안보대화 마지막 날, 동아시아 해양 위기의 진단과 관리를 주제로 열린 본회의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서항 한국해양전략연구소장은 동아시아 해양 분쟁을 야기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소장은 해양 자원 등 전략적 가치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것에 비해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연안국 간 조정 장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양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다자간 해군 회의와 연합 훈련에 참가하는 등 안보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Maritime hotline, communication channels, or direct communication links, which is known as DCLs. And also it includes strategic maritime security consultants meetings and imposition of precise rules of engagement or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중국 국제전략학회 연구소 장투어성 소장은 해양 이익을 둔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마찰이 발생할 때 국제적인 분쟁 조율 원칙이 없음을 지적하고 여러 국가가 각국의 위기관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분쟁 발생 시 원칙에 의한 협의와 공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본회의는 사이버 테러와 관련해 국제적인 협력 방안이 모색되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선 아태 지역 사이버 안보의 특징을 살펴보고 사이버 안보 협력을 위해 지역 국가에 요구되는 노력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토론자들은 최근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증대되는 것과 관련해 아직까지 관련 국가 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외교 협력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아태 지역의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외교 협력을 강화해 국방 분야에서 사이버 협력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방부 주관으로 지난 9일부터 진행된 제4회 서울 안보대화는 3개의 본회의와 3개의 특별 세션을 끝으로 2박 3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이번 서울 안보대화에는 30개국 4개 국제기구에서 470여 명의 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세계 안보 정세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서울 안보대화 비전 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아태 지역 다자안보 협력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제4회 서울 안보대화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종전 70년, 분단 70년 도전과 희망을 주제로 30개국의 국방 고위 관료와 4개 국제기구 관계자 등 470여 명의 국내외 안보 전문가들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특히 최초로 서울 안보대화 비전 선언문을 채택해 향후 아태 지역의 다자안보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처음으로 서울 안보대화에 참석해 전쟁이 아닌 평화, 분단이 아닌 통일의 길로 함께 나갈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국방관료와 전문가들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한반도 평화 통일은 동북아시아뿐 아니라 아태 지역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이 밖에도 보건 안보와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핵 비확산 문제 등 다양한 글로벌 안보 이슈에서의 국가 간 국방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사이버 워킹 그룹은 각국의 국방 사이버 안보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국가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7개국 대표와 양자회담을 갖는 등 활발한 국방 외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칠레,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실질적인 국방 협력 추진을 위한 정례 협의체를 개설하기로 했으며 브루나이, 캐나다, 영국과는 국방 인사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도구치 히데시 일본 방위성 심의관과의 양자회담에선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국의 요청이나 동의가 필요함을 재확인했습니다. 백 차관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수석 대표가 참석한 동북아 소다자 회의도 개최하고 상호 협력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중견 5개국 국방안보 협력체인 믹타 국방회의를 최초로 개최하고 영내 안보 현안과 방산협력, 보건안보 등 다양한 이슈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대한민국 해군 순항훈련전단이 두 번째 기항지인 태국 사타입에 입항해 6.25 전쟁 참전 무대를 방문하고 참전 용사를 위문하는 등 다채로운 보훈 행사를 펼쳤습니다. 순항훈련전단은 지난 7일 오전 태국 사타입 해군기지에 입항해 오호령 주 태국공사 등 한국 교민들과 태국 해군 주요 인사 등으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기항지인 태국은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수호를 위해 해군 함정 8척과 육군 1개 대대, 공군 수송기 편대를 파견하는 등 모두 6,326명이 참전했습니다. 태국 국민들이 함께 피를 흘리면서 어려운 시기를 함께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것은 순항훈련 전단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깊이 간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련 전단은 8일 6.25 전쟁 참전 부대인 촌부리 육군 21년대를 방문해 참전비에 헌화와 참배하고 참전 기념관을 견학했습니다. 이어 방콕에 위치한 태국 해군병원의 투병 중인 참전 용사를 만나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6.25 전쟁 참전 용사 마을을 방문해 도서 700권과 의류 등을 기증하는 행사도 가졌습니다. 6.25 전쟁으로 위태롭던 시절 태국과 같은 여러 나라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고 제가 순항훈련이라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대한민국 해군 순항훈련전단은 올해 광복과 해군 창설 70주년을 맞아 아시아와 유럽, 미주 등 15개국 16개항을 순방하는 세계 일주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가 10일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회원과 유족, 참전용사와 일반 시민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단 극복을 위한 국민통합통일안보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최근 목함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 등 북한의 도발 실체를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고 무공수훈자회의 전쟁 영웅들과 애국 시민들이 대통합을 이뤄 통일안보를 결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북한의 지뢰 도발에 따른
남북 고위급 담판의 쾌거는 이 자리에 모이신 전쟁 영웅들이 피와 땀으로 부국 강병의 밑거름이 돼준 정신적, 육체적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무공 수훈자들은 국민 대통합의 선봉에 서서 평화, 통일, 성업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결의대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도청 인근의 구국용사 충원탑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하며 국가안보에 미랄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광복 70주년 특별기획 탐방 독립기념관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오전 시관과 육전 시관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전 시관에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투사들의 무장투쟁과 민족의 혼과 문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 우리 민족은 독립군단을 편성하고 일제에 독립전쟁을 선포합니다. 그중 대첩으로 기록된 큰 전투가 1920년 청산리 계곡에서 벌어집니다. 청산리 대첩에 참여했던 지휘관들은 북로군정서를 이끌었던 김좌진 장군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청천 장군, 홍범도 장군 같이 뛰어난 독립군 지휘관들 아래에서 우리 독립군들이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의 결과는 일본군 사상자 약 3,300여 명을 낳게 되고요. 우리 독립군들은 약 330여 명의 사상자를 낳게 되면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시관에는 관람객이 직접 독립군이 돼보는 체험 공간도 있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독립군의 사격 연습도 또 해보고 또 이렇게 체험도 해보니까 참 좋았고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또 더욱더 그런 모든 분들의 독립 열사분들의 그런 고마움을 가지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이 기폭제가 돼 1919년 9월 중국 상하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이후 임시정부는 내정, 군사, 외교, 재정 등 독립운동 전반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대규모 전투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힘으로 침략자를 응징하는 의열투쟁도 주도합니다. 1932년 4월 29일 일본군의 상하이 침략과 일왕생일 축하식이 열린 홍커우 공원. 축하식 단상 위로 25살의 젊은 청년이 수통 모양의 폭탄을 던집니다. 윤봉길 일사는 준비했던 폭탄을 단상을 향해서 투척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그 단상에 있었던 일본군 수뇌부들이 사상을 입게 됐다라고 합니다. 윤봉길 일사는 한인애국단 소속이었는데요. 윤봉길 일사가 입단했던 이 한인애국단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침체돼 있던 독립운동을 살리고자 만들었던 단체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 의거 후 8년간 이동 시기를 거쳐 1940년 충칭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17일 중요한 수건 사업을 이룹니다. 한국광복군은 1940년 중국 중경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최초의 정규 군대입니다. 김구 선생님을 중심으로 지청천 장군이 사령관을 맡게 되었고요. 미국 첩보 전략국인 OSS와 협동훈련을 해서 우리 서울을 되찾고자 하는 서울 진공작전 이글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게 됩니다. 훈련을 하는 도중에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광복을 얻게 되면서 이 작전을 실행은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정규 군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민족 문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활발하게 이뤄졌는데요. 일제가 식민교육 정책을 펴면서 한국인을 일본인화시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중 우리말, 한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민족의 혼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활동이었습니다. 1921년 조선어 연구회는 주시경 선생의 문화생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민간 학술 단체입니다. 이 조선어 연구회가 조선어 학회가 되고 이 조선어 학회가 한글 학회가 되게 되는데요. 이 조선어 연구회에서는 우리나라 말을 지키고자 각야나를 제정하게 되고요. 또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는 것을 계획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전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일본 순사의 탄압으로 인해서 이 사전 편찬이 중단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멈추지 않고 사전 편찬에 힘쓰게 되어서 결국 1947년에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게 됩니다. 1919년 고종이 세상을 뜨자 3.1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1926년 마지막 황제 순종이 승하하자 다시 한번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우리나라 3대 독립운동을 꼽으라면 3.1 만세운동, 60 만세운동, 광주 학생운동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그중에 두 번째로 일어난 만세운동이 바로 60 만세운동입니다. 마지막 황제인 융희 황제의 순종일을 기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3.1 만세운동처럼 독립운동을 하자라고 해서 일어나게 된 건데요. 융희 황제의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그 거리에서 우리가 만세운동을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1927년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합심을 해서 신간회라는 단체를 만들게 되고요. 그 이후 1929년에는 세 번째 만세운동, 세 번째 독립운동인 광주 학생운동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독립기념관은 학생들의 가슴에 잔잔한 울림을 만들기도 합니다. 책으로만 보던 역사를 전시관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직접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흥미가 없었는데 한번 쭉 관찰을 하고 설명을 들으면서 들어보니까 되게 뭉클하고 요즘 청소년들이 이런 걸 되게 잘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고 알지 못한다는 게 아쉬운 것 같아요. 독립기념관 전시관을 번호 순대로 차례로 살펴보면 우리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전시관을 다 살펴보고 야외로 나오면 윤봉길, 안중근, 김좌진, 3인의 동상을 만나게 됩니다.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는 표정을 보며 관람객들은 독립투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네, 국방뉴스는 매주 이 시간 한 주간 있었던 국방 관련 이슈를 분석하는 국방 주간 이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한미생물 방어 연습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이명철 현안연구실장입니다. 국방 주간 이슈의 이명철입니다. 한미생물 방어 연습 Able Response 2015는 지난 2011년부터 한미양국 국방부의 주도하에 한반도 내에서 발생 가능한 생물 위협과 관련하여 양국 군과 관의 통합 대응 시스템을 점검함과 동시에 관련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실시되는 연습으로 금년이 벌써 5번째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물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는 생물 테러, 자연 발생적인 창궐, 그리고 북한의 도발 등이 있는데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혼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발생 원인별로 생물 테러는 국정원에서, 자연 발생적인 창궐은 보건복지부에서, 그리고 북한 도발에 따르는 문제는 국방부 등 각 기관별로 분리 대응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학은 환경부가, 생물학은 보건복지부가, 그리고 방사능은 미래부가 맡는 등 사태에 따라 행정 편의적으로 위기 대응 체계가 구축되어 운용되는 지극히 복잡한 실정입니다. 즉 생물 위협은 초기 대응이 관건인 만큼 하부 실행 주직 간의 수평적인 협력을 통해 골든타임 내에 조기 진압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양한 부처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평적 협력 체계는 반복적인 실제 훈련을 통해서만 달성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과 시간 안에 지금 당장이라도 대응이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고 조직과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생물안보는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왜 중요할까요? 먼저 생물안보를 국가 이익의 창출과 국가 핵심 산업 발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생물안보 분야는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지만 고도의 기술과 막대한 자본이 요구되는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은 선진국에 의해 독점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 차원의 생물 방어를 위해 글로벌 헬스 시큐리티 어젠다, 즉 글로벌 보건 안보 구상을 지난 2014년 2월에 발족했습니다. 이러한 GHSA를 기반으로 생물 안보에서의 국제적 주도권을 차지하고 이를 통해 자국의 의료 및 방위 산업을 발전시킬 작정입니다. 또한 세계를 선도하며 관련 기술의 표준을 제정하는 등 장기적으로 생물 안보를 국가 이익 창출의 발판으로 삼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발전된 의료 기술과 IT 기술의 접목 등을 통해 향후 GHSA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이 분야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 연습을 한미동맹 강화의 주춧돌로 활용해야 합니다. 미국은 생물안보 분야에서 한국을 생물 위협 확산 저지의 전초 기지인 동시에 마지노선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생물 위협의 특성상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한반도에서 위협을 조기 식별하여 박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한반도에서의 생물 안보는 한미 간의 전략적 이익이 합치하는 부분으로 한미 동맹 강화의 기반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미국은 GHSA를 통해 향후 5년간 최소 30개 국가와 협력함으로써 생물안보 분야를 세계적 규모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생물안보에 대한 미국의 폭발적 관심 증대와 국제협력의 중요성 증가로 인하여 GHSA의 모체로서 AR 연습이 부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마찰이 발생할 때 국제적인 분쟁 조율 원칙이 없다. 각국의 위기관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2015 서울안보대화 마지막 날인 11일에도 각국 대표들은 아태 지역의 평화를 위한 여러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네,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열린 2015 서울안보대화가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주도해 아태 지역의 평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